ECB 총재가 디지털 유로 완전한 익명성 보장 못한다. 그래서 디지털 유로가 CBDC가 완전한 익명성 보장 못한다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디지털 통화는 블록체인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지폐처럼 완전히 익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익명성, 이제 독일의 군나르백 재무장관은 익명성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바가 있고,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시중 은행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ECB는 그렇지 않다 라면서 ECB는 사람들이 디지털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랑 비슷한 건데,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 CBDC가 익명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인수계획 취소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포트리스 그 자산 스탁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자산 여러 가지 다 저기 하는데 그냥 지분 투자자로만 남겠다. 그래서 아마 그 회사를 보통 인수할 때는 여러 가지 인수 이제 최종 딜 조건이나 안에 뭐 봤는데 생각보다 안에 뭐 채무가 많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어떤 기술에 있어서 하자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인수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발표는 안 했지만 리플이 그냥 주주기도 하니까 여기에 뭐 안 좋은 소리는 당연히 안 할 것 같고 그냥 주주를 남으면서 자기네들은 인수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렇게 깔끔하게 철회를 하고 뭔가 이슈가 있었으면 발표했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가 있는데도 사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현대 금융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업계 제언이 나왔다. 그래서 CBDC가 중앙은행이 도매 수준에서 채권 발행, 경기 부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 그래서 CBDC에 대한 그 수많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권, 동아시아나 아시아권에서는 CBDC를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성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주들이나 이런 데 다 들고 일어나서 폭동도 일으키고 반대하지만 아시아는 되게 그 교육부터 좀 통제받는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따르잖아요. 뭐 여기 나라에서 뭐 이제 이 하얀신 접종 안 하면 너네 밥 같이 못 먹게 한다라고 해도 그대로 다 따르잖아요. 서로 막 더 너 맞아야 된다, 너 맞아야 된다, 서로 왜 피해 주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정부를 두둔하면서 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이 CBDC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좀 봐요. 하지만 이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게 서구권에서 금융 엘리트가 아시아권으로 그들의 뭔가 무대를 많이 옮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국이나 뭐 일본, 베트남 뭐 이런 데들 굉장히 앞으로 잘 살 거라고 생각된 이유가, 서구권은 요새 뭐 미국 같은 경우 요새 마약 때문에 난리고 맨날 매장 털리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CBDC 쓰레기도 안 쓴다고 하고, 당연히 CBDC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 됐던 그냥 관점으로만 보자고 세계 흐름만, 서구는 통제가 안 되고 아시아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로 그들의 본거지를 옮겨서 아시아가 굉장히 잘 살게 될 가능성이 저는 이런 관점에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통제가, 교육 자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서구권과 굉장히 통제 지향적으로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아시아, 서로를 감시하잖아요, 아시아 대중들은.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서구권이 몰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시아는 좀 청정 지역으로 남으면서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또 조지아의 CBDC 파일럿 파트너 선정됐다. 그래서 뭐 팔라우, 몬테네그로, 부탄, 홍콩, 콜롬비아 이 5개국에서 CBDC 시범 참여를 하고 있죠. 리플사가. 이미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또 조지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메이저한 세계 경제규모 큰 데를 아마 차지하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봤던 거고. 자, 요거는 메가피가 자살했다고 사망 결론 냈는데
저는 이 메가피가 죽지 않아. 이제 메가피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리플 투자하신 분들은 미스터 풀이라고 이제 XRP의 리들러의 수수께끼 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메가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 뇌피셜인데 아무튼 요건 짧게 그렇게 한번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요건 이제 또 좋은 호재예요. FTX에 이제 코인 맡겨두셔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제 저도 이제 일부 있죠.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섭섭한데 여기 보면 FTX가 예전에 돈 잘 나가고 돈 막 이쪽 저쪽 투자할 때 AI에 투자를 해놨대요. 그래서 오픈 AI 그 챗 GPT 한 대 있죠. 거기에다가 최대 경쟁사급으로 불리는 거기에다가 그 엔트로픽이라는 데다가 투자를 해놨대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부터 거의 한 5조 정도 되는 투자를 약속받았다라고 해요. 거기에 지분을 12에서 33% 정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리즈 B 투자고 시리즈 C, 그래서 정리하면 엔트로픽 기업 가치가 150억 달러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대략 이거 합리적으로 나온 선이에요. 그러면 FTX 지분 가치가 30억 달러 가치에 갖게 된다. 파산 당시 FTX가 90억 달러의 자금 구멍을 인정을 했고 최근 파산 과정에서 70억 달러 유동성 회수를 했으니까 대략 100억 달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90억 달러 구멍보다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FTX에 돈 돌려주는 가능성에 대한 버퍼, 그러니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 거죠. 주식이 이제 결국에 자산가치 돈이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지분으로 팔면 결국에 돈이 되니까. 그래서 FTX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FTX 코인에 맡겨둬서 이제 속상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호재다. 큰 부분을 회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